짠 하면 예, 저희는 나타나면 인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뭐 저희가 형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즐겁게 진행하면 되죠. 어색하네요. 네. 어색하세요? 네. 다시 할까요, 그럼? 어색하죠? 한번 더 해볼까요? 짠!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가 교육에 대한 이런 동영상 콘텐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 이제 3편입니다. 네네. 3편이면 거의 저희가 1, 2, 3, 4부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네. 하이라이트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돼요. 이번 시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1편이 여가 개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2편이 여가 시간 소비 시대가 도래한다. 이에 대한 주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3편. 여가 능력이 혁신 능력이다. 네. 네. 여가 이퀄 이노베이션. 네. 이노베이션. 네. 레저 이퀄 이노베이션이다. 예. 야. 왜냐하면 네.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네. 시테크라고 하기도 하죠. 시테크. 네. 시간을 활용하는 기술. 그런 것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시테크는 원래 하게 되면 타임테크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가요? 영화를 보면? 네. 예.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예. 심지어 김영기 소장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네. 계시잖아요. 왜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머리 빠글빠글하고 다니시는 그 여가 경관 선생님 계십니다. 제가 성함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보다 유명하기 때문에. 저는 네. 태권브이를 제작하는 그런 박사님 생각났는데. 네. 시테크. 시간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자. 네. 그것이 이제 핵심 능력이라는 얘기들이죠. 네. 여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여가 교육이 중요하다. 네. 예, 이런 말씀을 저한테만 하셨어요. 네. 예. 저를 믿으시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디에도 유출되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아셔야 될 얘기들이죠. 예. 요즘 왜 많이 유행하는 용어 중에 워라밸이라고 들어보셨죠? 워라밸, 일과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의 균형, 영리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용어가 좀 왜곡됐어요. 왜냐면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 돌보고 뭐 잘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워라밸이.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뭐 노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집안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집안에 뭐 어떤 자기 삶도 잘 챙겨야 되고 너무 이제 압박인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1편에서 얘기했던 여가의 자유로운 경험과 같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되는 건데. 그게 만족스럽다면. 네. 만족스럽다면. 근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뭘 해라 이거. 뭘 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워라밸이 조금 왜곡됐어요. 역시 박사님 다르세요. 네, 여가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분이라. 네. 주제를 잘 들어보세요. 워라밸. 이 얘기 하려는데 제가 딴 얘기를 가시는 거예요. 워라밸. 네. 자, 그러면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균형 잡힌 삶. 워라밸은 원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기도 하고 워크 앤 레저 밸런스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첫 시간에 다뤘던 세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조금 정리해서 보면은 그림처럼 보여지는데 사회생활 영역 이 8시간, 기초생활 영역 8시간, 그다음에 여가생활 영역이 또 8시간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8로 균형 잡힌 게 사람이다. 가운데 사람의 자처럼 보이죠. 그러네요. 그래야 완성된 사람이 된다고 이제 재밌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는 뭡니까? 동그라미는 균형 잡힌 삶. 네네. 뭐 그런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만든 것 같아요. 해석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동그라미. 잘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려면 중요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들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이 많이 차지할까요? 장애인분들이요? 네. 기초생활. 그렇죠. 그럼 식사, 수면, 배설. 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24시간은 그대로 돼 있는데 기초 영역이 쫙 늘어나가지고 만약에 20시간이 사용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시간은 줄어드네요. 줄으니까 노동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사회활동도 할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초생활 영역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나머지 시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우미를 파견한다거나 어떤 사람의 인적 서비스를 통해서 그 일상생활에 들어간 기초생활 영역의 시간들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는 삶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회생활, 우리처럼 이제 한참 일하는 30대들. 30대시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많겠어요? 굉장히 좀 본인이 멋쩍어 하시네요.
30대 말씀하시고. 머리도 다 보이는데요. 뭐 그 얘기 하는데 알잖아요. 네, 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직장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뭐가 많겠어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죠. 많죠. 그럼 뭐가 늘어나요? 노동 시간이 그럼 이게 쫙 늘어나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나머지 여가 시간 여가를 줄이거나 잠을 못 자거나 기초 생활 뭐 이런 것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생활 영역의 노동을 줄이는 겁니다.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 맞는 거예요. 네, 네. 자, 이제 노년기로 갔습니다. 뭐가 빠지죠? 이 중에 하나 빠지는 게 사회생활이 많이 빠지죠. 그러면 8시간이 비어버리니까 그걸 뭐로 채워주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나머지 여가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빠지니까 예. 여가 시간이 쫙 늘어나죠. 그렇다고 기초생활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16시간 확 늘어나 버리죠. 근데 이제 몸이 불편하시면 네. 예, 기초 생활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 노년기는 여가 생활이 2배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분들에게 있어서 은퇴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있어서의 행복한 삶은 뭐냐면은 늘어난 여가를 잘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뭔가 사회 참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걸 드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역들을 골고루 잘 잡히게 하는 것들이 바로 균형 잡힌 삶이고 그것이 워라밸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이제 본인 스스로도 물론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들은 기존에 있는 사회에서 그 다양하게 그 있는 어떤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한다거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보통 이제 학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여가 생활이나 시간들을 잘 쓰는 거, 경험을 잘하는 거는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배우지 않고서는 잘 못한다는 거죠. 그냥 노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들이죠. 사실 여가는 제가 1편에서 2편에서 행복과 관련 얘기 괜히 많이 했잖아요. 여가를 즐기면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여가가 주는 효과, 이득 이런 것들 한번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이제 만족하는 그런 여가 시간을 제가 가졌다 그러면 그렇다면 기분 전환이 일단 1번인 거고요. 그렇죠. 뭐 우울하거나 짜증나는 일 있을 때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특히 이제 그런 액션 영화들 보고 나면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뭐 야구장 가서 마음껏 박수치고 소리치고 들어오면 그것도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머리도 잘.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주로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먹는 것 솔직히 저는 오늘 방송 끝나고 그 김영희 박사님과 뭘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할까 이 생각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계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럼 제가 다음 그림 보여주실게요. 그림 보여주시면은 행복과 여가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첫 번째 알아야 돼요. 그래 뭘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스스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죠. 행복해지려면 자유가 많아야 되는데 결국 여가가 생겼을 때 내 삶의 선택과 주도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집에서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제가 노예군요, 집에서.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군요. 두 번째 이제 여가 시간에 뭔가 배우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냐면 성취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왜 직장에서 못 느끼는 새로운 성취감들이 생기고 결국 여가에서 뭔가를 배우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잖아요. 성장하는 것에 도움을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서 하면서 하는 것들은 뭐냐면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와 아이들과 서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함께 만나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여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가는 최종적으로 뭐냐 하면은 나다움이 만들어지는 최종 종착역이에요. 노동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도전해서 결국은 나라는 존재의 그 존재적 가치가 빛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저는 여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순간들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결국 이런 그 많은 도움들을 주는 것들이 여가가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여가는 행복의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가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여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될까요? 뭘 가르치고? 이게 여가 교육이 이건 좀 딱딱한 문제인데 여가 교육인데 4가지를 이제 주로 배워야 됩니다. 4가지나 됩니까? 과목이 4가지예요. 구성이 여가 인식, 여가 활동,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늘리는 방법.
사회관계 방법. 네. 그다음에 여가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네. 이 네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네. 여가 인식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에요. 여가의 중요성을 깨닫고 네. 나의 여가의 문제는 뭔지 이해하게 되고 네. 이런 걸 통해서 무엇 성장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네. 자, 중요성을 깨달을수록 여가 활동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중요하게 여가를 인식했다 하더라도 네. 여가는 직접 내가 활동에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에게 맞는 여가 활동들은 뭐가 있는지 사실 여가 활동의 종목은 뭐 무한대예요. 네. 그런 여가 활동의 종목들을 다 경험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또 나의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의 정보를 받는 것들이죠. 네. 그것이 여가 활동을 배우는 교육들이고요. 생소하게도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가는 주로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하는 활동이 많지 않나요? 주로? 많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네. 조기축구에 나가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조기축구회를 나가는 목적은 뭘까요? 운동을 하려고. 건강을 위해 나가겠죠. 예. 6개월쯤 지나면 목적이 바뀌어요. 사람이 좋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여가 활동을 그만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인간 싫어서. 맞아요. 수영장 가서 수영 배울 때도 예. 꼭 어떤 그 예편내가 있잖아. 꼴 배기 싫어. 잘난 척해. 걔 때문에 안 나가. 네. 수영 강사가 누굴 편애해. 걔 때문에 안 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가 활동에 장애가 생긴 것이 대부분 뭐냐면은 관계에 문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가 활동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네.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갈지 이것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만 여가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배우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가 자원 교육이에요. 자원. 시설은 뭐가 있는지,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이용 방법은 뭔지, 어떻게 접속해야 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에요. 네. 상담, 카운셀링, 정보 제공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 지역에 여가 자원들 뭐가 있을까요? 그걸 잘 아는 사람과 네. BTS 공연을 보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매해야 되나요? 그걸 모르는 사람과 정보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여가 활동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여가 교육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BTS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그 넘어가죠. RM에 3천 원 되신다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까? 예, 그 사인 부탁해도 되나요? 네, 예. 뭐 사적인 질문이라 개인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네. 자, 예. 여가 인식에 대한 교육들 필요하고, 네네네. 여가 활동에 대한 교육, 사회적 관계에 대한 교육, 네. 그리고 여가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 이 네 가지를 여가 교육에서 배워야 되는 거고요. 지금 네. 우리가 만든 이 네 편의 교육 자료는 여가 인식에 해당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네. 찾아가는 청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이 여가 교육 자체가 네.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런 조례 자체도 여가 교육의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공이 해야 될 의무로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바로 네네. 그 조례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네. 예산을 지원해서 네. 시민들에게 사실 이런 교육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놀라운 일들이죠. 이런 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좀 늘려서. 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이제 이런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네. 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네. 그리고 또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네. 많이 만들고 그렇죠. 또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홍보를 열심히 해야겠죠. 네네. 알려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접 본인들이 찾아서 할수 여가 있는, 활동을 네. 할 수 있는, 그렇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서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가 교육 제일 중요한 건 학교 교육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학교 유치원부터 제도권에서 해야 대학교까지, 된다 이런 그 말씀이세요? 학교 교육 해야 되는데 예.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 체육, 미술 이런 거 다 여가 관련 그러네요. 과목들이에요. 국어, 글쓰기 관련된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겐 이게 안 된다는 교육이란 거예요. 말이에요. 지금. 지리, 여행에 필요한 교육들인 거예요. 네, 네. 체육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죠. 네. 영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속관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학교의 모든 교과 과목들은 다 여가를 가르칠 수 있는 기본 교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것을 누가 인식하면 되느냐? 선생님들이 인식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학교를 떠난 다음에 이제 평생 교육. 네. 예를 들어서 뭐 평상센터라든지 이런 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네. 다양한 뭐 문화예술 교육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여가 교육이라는 것들이죠.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가 활동에 대한 것들만 교육한 걸 넘어서 가지고 여가의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통합적 여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가에 대한 전반적 능력을 키워줘야만 네. 결국 그 사람들이 여가를 배경으로 자기 삶을 성장시켜서 더 나음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이죠. 네, 네. 그래서 여가 능력이 곧 개인과 사회에
혁신 능력과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여가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그렇죠. 이런 어떤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하는 거죠. 네네네. 다시 하는 것들이죠. 건강하고 싶다? 언제 해야 됩니까? 운동 언제 할 수 있어요? 건강해야만 운동이 가능한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약하더라도 건강해지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운동 일하면서 못 하잖아요. 여가 시간에 하는 거죠. 시간에. 내가 뭐 새로운 직업을 갖고 싶어 배우고 싶어 언제 해야 돼요? 일하다가 가면 잘리겠죠? 여가 시간에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어? 뭐 사회 참여하고 싶어? 다 여가 시간이 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여가를 이용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한다니 즉 여가 능력이 혁신 능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건강도 어찌 보면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렇죠. 이 사람들과의 만남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일단은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그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 소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그 교육을 받으면 그렇죠.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통해 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가의 의미가 굉장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고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성장하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가문화연구소 김영기 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뵐까요?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